당신이 찾던 무서운 이야기 고비의 TV. (2022년 10월 18일) 고비의 TV 공포라도입니다. 오늘 준비한 무서운 이야기는 짧은 단편 사연 3가지 연속으로 준비해봤는데요.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야흐로 17년 전, 군생활 중에 아주 잠깐 잠결이긴 했는데 확실하게 제가 목격한 귀신이 있습니다. 2005년도 일병 때 3, 4단 수색대대 DMZ 안에 어느 매복호에서 밤새 매복 작전 중에 제가 잠깐 졸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잠깐 가위 비슷한 것을 눌리게 되었는데 그때 제가 분명히 옛날 군복을 입은 어느 군인을 보게 되었습니다. 비록 제가 애매한 컨디션에서 목격한 것이긴 하지만 그 목격 장면은 너무나 선명했기에 저한테는 충격으로 다가왔고 철수 후 고참들한테 그 이야기를 했다가 귀싸대기를 맞을 뻔했습니다. 그리고 한 1년쯤 뒤 후임이 한 명 들어왔는데 제가 매복 작전했던 똑같은 자리에서 잠깐 졸다 깬 그 후임이 또다시 한번 귀신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다소 충격적이었다죠. 피범벅이 된 사람의 머리가 자기 자신의 손을 아그작 씹어먹고 있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들은 얘기로는 그 매복호가 과거에 격전지였는데 남북 한군이 수류탄을 터뜨려가며 육박전이 있었던 자리라고 합니다. 아직도 기억에 분명하게 남는 사실은 그 똑같은 자리에서 졸음과 싸우던 몇몇 분들이 비슷한 장면들을 목격하곤 했다는군요. 당시 여자친구는 경기도 광주에 살고 있었고 저는 안양에 살 때였습니다. 한 번은 둘이 재미있게 놀고 밤 늦게서야 헤어진 뒤였는데 그때가 새벽 2시경이었고 저 혼자 국도 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50m쯤 앞에 검정색 추리닝을 입은 한 남자가 도로 가운데 가드레일 위에 앉아있더라고요. 그 새벽 시간에. 인적이 굉장히 드문 도로라 순간 왜 미친놈이 있나? 하며 거리가 좁혀지고 있었는데 한 5m 남짓 남았던 거리였는데 그 순간 시야에서 사라지더라고요. 사람 형체는 확실했습니다. 헤드라이트가 거기를 선명히 비추고 있었으니까요. 그 순간 저는 오만 생각이 다 들고 식은땀까지 막 줄줄줄줄 흘렀죠. 그리고 여차저차 집에 도착해서 여자친구한테 나 집에 가는 길에 도로에서 귀신 봤다? 뭐 이런 식으로 무용담을 풀고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렇게 그 일은 점점 잊혀지고 있었고 그러다 어느 쉬는 날 오후에 여자친구를 만나러 가는데 그때와는 길을 반대로 가잖아요. 그러다 문득 그 귀신을 봤던 자리를 지나가면서 아, 여기 그때 거기지? 하며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렸습니다. 그리곤 아, 그때 그래서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제 오른쪽으로는 버스 정류장이 하나 보였는데 평소에는 눈여겨보지 않았는데 그날따라 정류소 이름이 눈에 확 박히는데 광주 장례식장역이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다니던 독서실에는 수면실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작은 곳인데 양쪽으로 2층 침대가 각각 있었고
그 침대 사이에는 사람 한 명이 겨우 지나다닐 수 있을 만한 좁은 간격이 있었습니다. 준비하던 시험 바로 며칠 전, 저는 공부하다가 너무 피곤해서 수면실로 향하게 됩니다. 당시 침대는 모두 비어 있었고, 저는 문을 열고 우측으로 보이는 침대 1층에서 잠이 들었죠. 그리고 조금 뒤, 저는 문 여는 소리를 전혀 듣지 못했었는데 누군가 왼쪽 침대 1층에서 절 바라보는 방향으로 앉아서 책을 보고 있더군요. 저는 계속 어두운 곳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 형체의 실루엣이 분명히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수면실이 엄청 어두웠는데 굳이 열람실을 놔두고 여기서 책을 보는 게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러다 어느 순간 책장을 넘기기 시작하는데 한 장 한 장 착, 착 이렇게 책장을 넘기는데, 그러다 점점 속도가 빨라지면서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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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 막 이렇게 책장을 넘기는 거예요. 그 순간 너무 무서워서 몸을 일으키려고 하는데 가위에 눌린 건지 도무지 몸이 말을 듣지 않더군요. 그래서 그것을 바라만 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소름 돋게 넘어가던 그 책장도 어느덧 끝을 보이면서 잠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순간 건너편의 그것은 저를 비웃듯 막 키득키득거리다가 다시금 책장을 거꾸로 차차차차차차차 더 빠르게 넘기기 시작했고, 순간 저는 기절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일어났을 땐 아까 그 어둠 속 그대로 그 상태였기 때문에 혹시라도 아직까지 그게 있을까 싶어서 조심히 일어났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공부하던 짐을 그대로 싸서 집으로 돌아왔고, 그 이후로는 수면실 근처에는 얼씬도 못했고 조만간 독서실까지 옮기고 말았습니다. 오늘 준비한 무서운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께서 직접 겪은 이야기, 짧아도 좋으니까 아래 보이시는 이메일로 많이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는 내일 더 무서운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